드디어 시장이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극적인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 아니냐며 안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돈의 흐름을 읽는 투자자들은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막대한 자금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바로 그 방향성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 바로 스프링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부의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가가 과도하게 억눌린 섹터가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힘으로 꾹 눌린 용수철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누르던 힘이 사라지는 순간 이 용수철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2020년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4만 원대까지 밀려났지만 시장이 안정을 되찾자마자 무섭게 반등하며 9만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충격에 억눌렸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넘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스프링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억눌려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튀어오를 잠재력을 가진 스프링은 과연 어떤 섹터일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반도체 섹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출 133조 원에 영업이익은 무려 57조 2천억 원. 시장에서는 많아야 38조에서 40조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이었는데 그걸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선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755%가 폭증한, 그야말로 한국 기업 역사에 남을 만한 실적이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고 있는 144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있었습니다. AI 서버를 돌리기 위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DRAM 가격이 불과 한 분기 만에 93%에서 98%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19만 원대에 갇혀 있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당연히 폭등했어야 할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전쟁 리스크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이 강력한 스프링을 억지로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 18조 6천억 원, SK하이닉스는 9조 7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펀더멘털,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지정학적 불안감이라는 외부 요인이 주가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전형적인 실적과 주가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억눌린 반도체 섹터가 이 정도인데 전쟁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섹터는 종전 시 얼마나 더 큰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모든 것은 나프타라는 원료에서 시작됩니다.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이 나프타를 분해해서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 같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소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나프타의 무려 54%가 바로 그 분쟁의 중심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LG화학이나 여천 NCC 같은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들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공장을 돌릴 원료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이죠. 어렵게 대체 공급망을 찾더라도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뒤였습니다. 실제로 전쟁 이전과 비교해 나프타 가격은 2배 가까이 폭등하며 원가 부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고 설상가상으로 원료 수급마저 불안정해지자 석유화학의 심장부인 NCC 공장 가동률은 평시 80%대에서 60% 이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익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발상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섹터의 주가 폭락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이나 실적 부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라는 단 하나의 외부 리스크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만 다시 열린다면 폭등했던 원료 가격은 가장
먼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이는 곧바로 기업의 이익, 즉 마진의 극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짓누르던 원가 부담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아마도 가장 빠르고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석유화학인 셈입니다. 석유화학이 원자재 공급망 문제로 직격탄을 맞았다면 원자재 가격 자체가 폭등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섹터는 어떨까요? 바로 항공과 여행 산업입니다. 항공사 운영 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가 넘습니다. 사실상 항공사의 수익성은 유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 가격이 배럴당 $65 수준에서 순식간에 $11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가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타격 외에도 중동 노선을 운항하는 데 필요한 운임이 평소보다 2.8배나 올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전쟁 보험료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원가와 비용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항공사들의 수익성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발상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현재의 가격보다 미래의 방향성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단 2주간의 휴전 소식이 전해졌을 때 $112를 넘보던 WTI 유가가 하루 만에 18%나 급락했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는 본격적인 종전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유가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유가의 방향성이 꺾이는 그 순간이 바로 항공주 반등의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항공 섹터는 비용 구조 개선과 함께 또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으로 인해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되면서 매출 자체가 급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유가 하락으로 이익률이 개선되는 동시에 여행객 증가로 매출이 늘어나는 더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어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어떤 섹터보다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보여줄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섹터들을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전쟁과 무관하게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억울하게 저평가된 섹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억울하게 저평가된 섹터의 대표 주자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3월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3%나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자동차 역시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와는 무관하게 자신만의 사이클을 그리며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펀더멘털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변동성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자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동차 섹터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외부 요인에 발목이 잡혀 주가가 억눌려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종전으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환율 변동성이 줄어드는 순간 가장 확실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가장 먼저 복귀할 만한 명분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억눌려왔던 실적 가치가 주가에 빠르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 중 하나로 자동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섹터는 모두 전쟁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관점의 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서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통해 새롭게 수혜를 볼 섹터는 없을까요? 전쟁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넘어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새로운 판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5번째 유망 섹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바로 재건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시설과 도시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복구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재건이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쌓아 올리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 시설의 복구를 넘어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송유관을 대규모로 확충하는 등 수조 달러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재설계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건설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중동 시장에서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아온 오랜 실적과 그들만의 강력한 네트워크는 향후 발주될 재건 사업의 수주 경쟁에서 다른 어떤 나라의 기업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일회성 수주를 넘어 포스트워 시대 중동의 새로운 지형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5가지 유망 섹터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종전이 현실화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시장의 반등 시그널을 확인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유가의 방향성 전환, 외국인 수급의 순매수 전환, 그리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연 유가입니다. 유가가 하락세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다는 것은 전쟁 리스크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유가 하락은 곧바로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바로 이 외국인의 귀환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18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던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순간 시장은 비로소 실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주게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열리는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온다면 이것이 바로 시장 전체의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유가 하락에서 환율 안정으로, 그리고 외국인 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며 회복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압도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맹목적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 시장에는 3가지 주요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2주간의 짧은 휴전이 완전한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양측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며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입니다. 둘째,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시설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유가 하락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높은 환율 변동성이 유지될 경우 이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수들이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시장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일시적인 소음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장의 기저에 흐르는 더 거대한 파도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전쟁이라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단단한 기업들의 실적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돈은 가장 확실한 실적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일 것입니다.